조명 좀 혹시 더 킬 수 있어요? 좀 감독님? 어두워요? 좀 어둡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웹캠이어가지고 아, 조금 조명 만약에 쏴주실 수 있으면 저희 못생긴 얼굴을 조금이라도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리듬 잊지 않겠다. 와, 진짜 잡고 싶다. 누군지. 리듬님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안 물어보다가 물어보는데. 잠깐 나와봐. 거기 뒤에 있지 말고. 아니 근데 리듬이 보니까 그 아이콘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약간 그거 같은데 보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 조명 켰다. 자 어떻습니까? 조명 켜니까. 조명 켰고요. 조금 밝아지겠지 뭐 조명 켰으니까. 아무튼 그 자주 보는 분들 보니까 반갑네요. 야, 조명 켜니까 약간 무서운데? 세곤도 때문에, 세곤도 때문에. 괜찮아요? 뭐 아무튼 안토니오 킴 반갑고 신혜류님 반갑고 오정민님 반갑고요. 101호 한량님도 반갑고. 네. 되게 뭔가 막 껐다 켰다. 이렇게 돼요. 눈부셔. 네. 훨 낫다는 반응, 그 채팅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낫네. 와, 하여튼 네, 즐거운 날이고요. 뭐 방송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좀 돈을 써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야, 예산 집행해야지.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나도 이게 비전문이야.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아니. 예, 차가 막혀가지고. 예. 저도 원래 6시부터 준비하려 했는데. 어디 보자. 오늘 제가 지금 좀 확인을 좀 할게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9월 8일에 우리 의정부 서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선고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얘가 잠깐만 왜 이렇게 나오지? OBS가 일로 넘어오면 안 되는데. 원고 승소 판결 선고됐고, 그게 9월 8일이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 중인 거는 왜 계속 자꾸 확인을 하냐면 저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어떤 처분청, 행정청이 있잖아요. 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는 청구를 법원에 하는 거고 법원이 우리의 청구를 받아줬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죠? 보여드려야지. 그거 보고 싶어도 지금 다들 들어와 계신데 바로 제가 지금 시원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딨냐? 자, 여기 있다. 이거는 원고 명단이 있는 거고 제가 원고 명단이 지금 1000명이 넘어가지고 1000명이 넘는 분들의 개인정보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판결문을 제가 저장해 왔거든요. 저장해 왔는데 어디 갔냐? 잠시만요. 동공지진. 네, 이 정도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말도 막 버벅이네. 제가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어딨냐. 나 아까 분명히 저장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역사적인 판결문
네, 공개합니다. 긴장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노트북 화면.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우리가 이겼고, 네, 지금 관객 감독님 한 분. 근데 지금 이 카메라 뒤에 계시는 감독님이 저랑 법원에도 같이 가고, 우리 그때 서부로, 맞아, 서부로였어. 서부로, 재판. 소장 제출하던 날 같이 가시고 뭐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과 네. 함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판결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볼게요. 천천히. 패소한 피고 측에서는 항소할 수도 있어요. 그 항소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게 왜 항소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이제 판결문으로 돌아가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서부로를 통행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 원고들은 지금 항소 못하고 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피고 의정부 경찰서장인데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예요. 그러면은 판결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 2021 구합 925호 사건이었죠. 요거. 여기 보면 판결 도달일 9월 13일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판결을 9월 8일 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송달 받았는데 피고 측에서 송달을 늦게 받았어요. 여기 보면 피고 9월 9일에 송달을 했고 도달 받은 날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9월 13일. 일단 화면으로 넘어가면 오디오가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필요 없다고 말로 해달래요. 진짜 네, 화면으로 넘어가면 안 들려? 일로 넘어가면 오디오가 안 들어간대. 그래서 이거는 말고 오디오로만 해달라고 하시네.
오디오랑 화면이랑 바뀌네 지금. 아.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화면 넘어갈 때마다 오디오가 안 들린대요. 아. 환경을 보이면 소리가 안 나와요 다들. 아, 오케이. 네. 아. 그래서 이것만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추후에 편집본에서 좀 넣으시면. 그래야 되겠다. 지금 뭐 댓글에 올라오는 걸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판결문 화면을 보여주면 소리가 안 들리고. 아, 잠깐만요. 될 것 같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잠깐만요. 판결문 화면 때는 이렇게 판결문 잠깐만 한 번만 지금 제가 그 댓글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제가 접수했고요. 노트북 화면을 그 화면으로 하면은 안 들린다는 거죠 지금. 방금 테스트 하신 것도 안 들리네.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시만요. 잠깐.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이시죠? 이제 들리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지금 들리죠? 자. 딜레이가 있어서 좀. 자, 이렇게 하면 들리시죠? 지금 들리죠? 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같은 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부분을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자,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서부로. 판결이 확정돼야지 다닐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장, 이게 지금 우리가 이긴 사건의 사건 번호고, 이 사건에서,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예요. 9월 13일 날 피고 측에 송달이 됐고, 9월 13일로부터 2주를 하면 언제냐? 오늘이에요. 그래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오늘까지 항소를 할 수 있는 날이고, 근데 제 예상에는 공무원들이 5시에 퇴근하니까 항소를 만약에 할 거였으면은 벌써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장 접수하면은 여기 바로 뜨거든요. 근데 안 떴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의정부 경찰서 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오늘까지 항소를 안 한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판결문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통행금지 처분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밤에 오늘 밤까지 오늘 자정까지 항소장이 접수가 안 된 것을 제가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게 맞다면 오늘 밤 12시부터 통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오늘 밤 12시에는 다만 변수가 있긴 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의정부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의정부 경찰서에서 오늘까지 항소해야 되는데 안 했네? 반드시 항소해야 돼! 이러면서 부랴부랴 항소장을 막 가지고 지금 의정부 지방법원 민원실에 달려가서 밤에 이렇게 접수할 수도 있어요. 야간에.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진짜.
항소를 하기로 해놓고 깜박하고 뭐 직원이 누락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항소장 접수 안 한 거를 확인을 하면 진짜 런을 해요. 법원으로 막 달려가서 12시 전에 항소장을 딱 내면 그게 바로 법원 이제 인트라넷에 접수는 안 되는데 다음날 등록이 되죠. 전날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오늘자로 항소장 접수가 안 되는 것이 내일 오전 중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항소를 안 한 것이 확인되면 우리의 승소 판결은 오늘자로 확정이 되고 내일부터는 통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행하셔도 돼요. 통행해도 됩니다. 내일부터는. 네. 오늘 27일이고 28일부터 통행해도 되는 것으로 일단은 예상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오늘 밤 안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항소장 접수를 혹시라도 하면 이게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전자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밤에도 서류 제출을 많이 하는데 밤에 만약에 접수한다. 그러면은 여기 사건, 나의 사건 검색에 바로 떠요. 의정부 경찰서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올렸대요. 아, 올렸대? 네, 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에. 아, 됐네. 그러면은, 그럼 됐네. 됐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한번 발표해 주시죠. 홈페이지에? 네, 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올렸대요. 그래요. 지금 댓글에서 누가 알려드렸는데, 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문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야, 궁금하다. 가보자. 뭐 궁금하다. 와, 역시 이 인터랙티브 방송이네요, 진짜. 어디에 있지? 알림마당 같은 데 있으려나? 공지사항? 아, 그러네. 입장문이 오늘 나왔네. 와. 오, 와, 지금 제가 찾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요게 뜨네요. 오늘 반발이 서부도로에서 만납시다. 자, 서부로 통행금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문 오늘 날짜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까지 항소 안 하면 확정된다라는 거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부로 통행금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문 의정부 경찰서는 어쩌고저쩌고 했고 통행금지 처분했는데 1,400여 명, 자랑스러운 1,400여 명이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했고 통행금지 처분 취소 판결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됐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9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행금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별도의 처분인데. 별도의 처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나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네, 갑자기. 통행 금지를 유지한다? 이게 맞을까? 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취소됐잖아. 그죠? 취소됐어. 취소됐으면은 다닐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거는 되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금 입장문이에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왜냐면은 6월 30일자 통행금지 처분은 취소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야, 이 웃기는 애들이네. 경찰이 참 이게 갈 길이 머네요.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참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느낌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피고가 2021년
원고들에 대한 통행금지 처분 취소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르면은 항고소송,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효력으로 이 확정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 30일자 처분은 효력이 이제 오늘 자정을 지나면 효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다니면 되는 건데 경찰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항소는 안 하는데 즉각적인 통행 허용, 지금 경찰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허용을 해준다? 허용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륜차 통행의 권리가 있는 도로에 통행을 못하게 한 처분은 이미 취소돼서 오늘 자정이 지나면 라이더들이 다닐 수 있는 건데 마치 통행 허용을 자기들이 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지금 이 스탠스는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봐봐요. 여기 지금 즉각적인 서부로 이륜차 통행 허용은 지금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찰이. 맞잖아요. 통행금지 처분했고 그게 취소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을 존중해서 항소는 안 하면서 통행을 허용하네 마네 라는 그 발상이 진짜 되게 놀라운데, 발상이 참 놀랍네요. 와, 지금 뒤에, 감독님도 지금 뒤에,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거, 뭐라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나 좀 답답하네. 통행을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허용을 하고 말고의 문제를 지금, 난 약간 이런 거잖아. 길 가는 나를 막 체포해. 내가 소송해가지고 이 체포는 부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어. 오케이, 그러면 네가 앞으로 체포당하지 않고 걸어가는 걸 내가 허용해줄지 말지 또 판단하겠다. 이 논리거든요, 지금. 통행금지가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했는데 통행을 허용해줄지 말지를 누가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좀 이해가 안 가네, 이 사람들 진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법을. 그래서 지금 이 입장문에서 요거 다만 즉각적인 서부로 이륜차 통행 허용은 통행 금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통행 금지가 취소되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냐고. 와, 이게 진짜 답답하네. 답답하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거는 의정부 경찰서에서도 이제 나중에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세요. 오케이. 너 그래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다만부터 그러니까 이 입장문에 다만에서부터 시작되는 요거 이거를 만약에 별도의 처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송 다 또 해야 돼요. 별도의 처분으로 본다면 소송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의정부 경찰서장이 어떤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입장문을 가지고 어떤 공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입장 그냥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별도의 정식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항소를 안 하는 것이 확정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6월 30일자 통행금지 처분은 오늘 자정을 기해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그때 붙여놨던 표지판 있잖아요. 별도 고시까지. 별도 고시까지 제가 여기서 그 법률가로서 딱 판단 내려드릴게요. 지금 의정부 서부로에 달려있는 그 통행금지 안내 표지판들 있죠. 그거의 효력은 오늘 자정에 상실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서부로 뭐 이륜차, 보행자, 뭐 자전거, 그 다음에 별도 고시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무효해요, 이제. 예,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자정 이후에 서부로 가셔도 됩니다. 서부로 가셔도 되고, 다만 지금 요거 얘네들의 입장에 따라서 2022년 9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뭐 통행금지 유지하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만 이런 건 가능해요. 별도의 표지판을 또 붙여. 아니면은 기존에 붙어있던 표지판을 변경해서 이번에는 금지 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자기들이 다시 금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별도의 처분이 돼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그 유승준 사건 있어요. 유승준. 스티브 유.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했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주니까. 서부로 통행금지 공고가 바뀌었어? 별도로 올라와 있대요. 또. 또 올라왔어. 서부로 통행금지 공고 2022년 9월 28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의 공고가 별도로 올라와 있대요. 어딨지? 그럼 별도로 얘네가 한 거네. 맞죠? 그것도 의정부 경찰서장 공고에? 네. 그럼 별도의 처분이네. 와, 와. 까지 가는 거네, 진짜. 알림마당에 어디 올라와 있대요? 리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디 오늘 리듬님. 여기 공지사항에 바로 있네. 9월 27일 오늘 그러면 별도의 처분을 또 했네. 와, 진짜 새끼들 어떡하지? 그러네.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은 가면 안 되겠네. 가면 안 돼. 어쨌든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게 그거예요. 스티브 유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입국을 불허하니까 불허 처분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오케이 스티브 유 너의 청구가 맞다라고 해서 그 거부 처분을 취소했더니 어떻게 됐었더라?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거부했어요. 가능하거든요. 거부 처분에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국을 불허하는 이제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비자 발급을 거부했더니 스티브 유가 소송했지. 이러이러한 거부 사유는 불법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막 다툼 끝에 이겼어. 그랬더니 그 사유 말고 다른 사유를 가지고 또 거부한 거야. 그래서 스티브 유가 또 소송했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패소했던 거야.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경찰에서 아주 치열하게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방금 이거 방송을 하면서 이걸 확인을 했어요. 야, 저는 제 스타일이 되게 힘들거나 그러면 헛웃음을 좀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도 한번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의원이 엄청 화가 났는데 내가 웃은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랬더니 웃냐고. 근데 와,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왜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취소 공고, 이게 이제 그 판결 때문에 통행금지 처분이 9월 27일까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차피 이거는 9월 27일까지만 유효하고 오늘 자정부로 취소돼요. 그래서 통행금지 취소를 니들이 하고 말고, 니들이 나 열받아가지고 니들이 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중요한 공고는 요거네요. 지금 2022-4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취소된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한다는 내용이고, 요거는 별도의 처분이에요. 2022-5호. 서부로 통행금지 공고, 별도의 처분이 다시 나왔네요. 오늘자로 9월 27일 오늘자로 나왔고, 이륜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보행자에 대해서 호원 고가교 가는 고객 이렇게 그 구간 똑같고, 기간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9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데 여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있네요. 기간 전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면 통행 허용하겠다, 이 취지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그래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등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통지문이 끝날 때 계속 연장질 할 것 같다는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항소할 걸 대비해서 사실은 처분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 이제 처분 변경에 따라서 그 소를 이제 변경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제가 조금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자, 그 상황은 지금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통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별도의 처분을 다시 한 거예요. 스티브 유 사건이랑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니 다른 처분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작년에 했던 의정부 서부로에 대한 통행금지 처분은 취소됐고 오늘 자정을 기해서 효력이 상실되는데, 내일부터는 오늘날 지금 요 의정부 2022-5호에 의해서 별도의 처분을 또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네,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어쨌든 명분은 이거예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면은 통행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이건 법원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다. 자, 여기에서 제가 판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 너무 지금 좀 화가 나가지고. 잠깐 말 좀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말 좀 하고 계세요.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진짜 열받네. 설치하는 거가 진행되는 상황을 막 보고하라고 이렇게 못하나? 내가 진짜 설치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니? 라는 이런 것들.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전혀 연장할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그 설치는 하는 거는 좋아요. 네. 설치하는 건 좋은데 설치하는 동안 통행을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일차만 부당한 것 못하게 같아요. 하는 그거는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승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법원에서 위법하다라고 한 취지를 얘네들이 정면으로 뒤엎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이제 한번 판결문 한번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피곤하다. 이게 좀 보이죠? 제대로 이렇게 하면. 딜레이가 좀 떨어지고. 좀 목이 너무 잠겼어. 아니 안전장치 설치한 보여야죠. 안전장치 설치하는데 2분차만 못 가는 게. 근데 진짜 별별 말대로 이 새끼들은 그냥 법원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문제 줄까요? 네, 좋습니다. 와, 진짜. 병신들이 진짜. 와, 진짜 저런 병신들이 경찰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누가 제보 안 해줬으면 우리 그냥 타도 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날 뻔했어요 방송이. 그러니까
와,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이게 별도의 처분할 거라고나. 응. 그러니까 제가 사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시 전에 얘네가 뭔가 부랴부랴 별도의 처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긴 했었는데 진짜 할 거라고는 예상하진 않았어요. 양아치 네. 짓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댓글에도 머싱님도 얘기하지만 저 놀리면은 단속 장비 없는 도로는 다 차량 통행 금지시키게? 그렇지. 아니 단속 장비를 도입하는 거는 니들 사정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봐봐요. 별도 곳이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위법한 내용인 거고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어. 내가 주장했던 게 저 원고의 주장을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통행금지 처분 기간 정하지 않은 건 너무 명백한 이제 하자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간을 정한 거예요. 뭐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문제지. 도로의 시설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 특정 운전자들이 사고 냈다고 모든 운전자 통행 다 금지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륜차가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 커져.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거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 그러니까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내용은 내용인데 너무 힘 빠지네. 그래 이 새끼들이 최고가. 너무 화가 나네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들 법원 쪽에서 그냥 몰라 건방지게 보이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네. 법원 쪽에서도 시키들 무지하게 돼 경찰들한테.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소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될 것 같긴 하다. 내가 지금 되게 고민되는 상황인데 딱히 고민할 건 없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여기서 멈출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지. 멈출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이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위법하게 의정부 서부로 통행을 지금 계속 금지시키고 있죠. 혹시 이 사이에 서부로 대신에 의정부 시내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난 라이더가 만약에 있다면 그 책임은 의정부 경찰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 블로그에다가도 글을 이제 준비 서면 올렸던 거 공개했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응? 의정부 시내에서 이륜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의정부 경찰서에서 우회도로 그럼요. 사고가 나버린 것이 책임이 있지. 뭐 100%라고 할 수는 할 수 없지만 책임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의정부 경찰서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 안 되긴 한다. 그만큼 오토바이에 대해서 반감이 있네. 엊그저께 의정부역에서 사고가 났대요. 의정부역에서 네. 오토바이 사고가? 오토바이 사고.
아니 그러니까 이호준님. 아니 의정부 역은 서부로가 아니잖아. 어? 제가 이거 진짜 참 답답하다. 근데 어쨌든 뭐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음,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겼는데 이걸 또 선물을 항소는 안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끝까지 해보라는 건데 끝까지 해야지 뭐 그러면. 근데 저는 어쨌든 의정부 지방법원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네, 그쵸? 이거는 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인 선에서 전 낫다고 보고 법원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어, 법정으로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최근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서면이 이거였었는데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좀 목이 그 서면을 잠깐 띄워놓고 제가 한 2, 3분만 좀 쉴게요. 3, 4분? 여러분들은 채팅창에서 대화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인데요? 나 너무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음. 제가 마지막에 제출했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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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다 할게요. 목이 너무 힘들어 지금.
소리가 들리죠 이제. 제가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사탕을 하나 감독님이 주셔서 빨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됐네요. 근데 보기 너무 안 좋다. 그 판결문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판결문. 어쨌든 우리는 법원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그죠? 제 블로그에 법률방송 뉴스인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이게 서부로와 같은 도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들 지금 다 무기한 통행 금지인데 이제 무기한 통행 금지는 위법하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경찰에서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을 하는 걸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려준 거. 이것은 우리가 분명 한 발짝 나아갔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분을 또 해서 이번에는 후면 단속기를 도입할 때까지 또 통행금지 하겠다. 이거는 별도의 처분이고 별도로 또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될지는 제가 좀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보고 내일 출근해서 저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들끼리 한번 회의를 하고 신중하게 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언제 달 줄 알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연장을 하면 또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러한 어떤 후면 단속기를 설치하겠다라는 나름의 핑계를 가지고 통행금지를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가 사실 별도의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행정소송을 또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하는 어떤 논리나 이런 거는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고민할 지점인데 여러분들이 또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추가적인 소송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수목금 이번 주 금요일 전에 다시 한번 공지글을 올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오늘 밤부터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원래 저의 계획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계획은 이거였어요. 의정부 서부로처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시킨 일반 국도에 대해서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을 하는 거는 위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을 해서 여기 보면은 뭐 김포 한강로도 있고 뭐 경북의 뭐 팔조령 터널도 있고 이런 곳들, 대구의 무학 터널 이런 데가 다 불법적으로 지금 통행 금지가 된 곳이니까 여기를 이 중에서 어떤 도로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소송을 할지 이제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의정부 경찰서에서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별도의 처분을 다시 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처분이에요. 별도의 처분을 다른 처분 사유를 들어서 이번에는 기간을 뒀죠 지금. 그래서 이게 다시 적법한지 아닌지는 법원에 다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추가적인 소송을 아마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할지 이거는 제가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거 참 오래 하겠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논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아니 후면 단속기 설치한다는 핑계 대고 영원히 그러면 후면 단속기 설치 안 하면 어쩔 거야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후면 단속기 시범 도입한다라는 기사를 본 게 벌써 작년 재작년의 일인 것 같은데 봐봐요. 여기 보면은 2019년 3년 전이네 심지어 경찰 폭주와의 전쟁 선포 그래서 뒷번호판 인식 가능한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이런 무인 단속 장비 뭐 개발하고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뭐 도입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못 봐서 이것처럼 언제 될지도 모르는 후면 단속기 핑계를 대면서 통행 금지를 하는 것이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제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검토를 저도 해봐야 돼요. 법률 검토를. 왜냐하면 쟁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고 소송을 할지 말지 하게 되면 집행정지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을 제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가적인 또 공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운 소식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오늘 판결이 확정되면 내일부터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제가 준비했던 멘트였는데 네, 반전이 생겼네요. 네. 작년에 했던 통행금지 처분은 오늘까지만 있고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데 바로 내일부터 또 다른 처분을 통해서 금지하겠다. 이번에는 내년 3월까지 금지할 거고 후면 단속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전에라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약간 이제 희망 회로를 제가 돌려볼게요.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뭐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 말.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쯤에 후면 단속기가 진짜 설치가 돼. 그러면 이제 후면 단속기도 설치되고 했으니까 통행이 재개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의정부 경찰서와 우리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되는 케이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뭔가 뒷맛이 개운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이게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내일 내일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변호사들끼리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또 최근에 설립된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그 임원진 분들이랑도 좀 고민을 하고요. 내년 3월 말까지 통행금지 하되 통행금지 이 기간 전이라도 이 안전시설 설치되면 허용할 예정이니까 양해를 바란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9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또 통행금지 별도의 통행금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기간 전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면 처분 철회할 예정이다.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은 이런 거겠죠. 교통안전시설을 의정부 경찰서에서 신속하게 설치를 해. 설치하고 통행을 재개하면 그러면은 뭐 소송 안 하고도 뭐 통행하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쨌건 썩 기분이 좋진 않지만 내일 당장 통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위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혹시 서부로 통행 그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통행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통행하다가 단속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법률 검토도 하고 정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해보고 다시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봤을 때는 참 오토바이가 이 서부로를 통행하는 게 싫은가 봐요. 근데 서부로를 통행하지 않고 그 시내로 가는 게 더 위험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좀 많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일효 한량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말씀처럼 그리고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정부 서부로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3차에 걸쳐서 총 1940명 정도 되세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9만 명이었다. 그러면 아마 경찰에서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예전에 법률 방송에서 국민동의 청원 막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게 이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려고 했었고 한 달 동안 5만 명을 모으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모였던 인원이 얼마냐? 제가 아까 찾아봤었는데 이게 그때 제가 요거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지점이에요. 여기 보면 요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고요. 이거는 최근에 했고 260명이 했고 뭘로 검색하면 나올까? 법률방송 이렇게 쳐보면 나오겠구나. 여기네.
이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려면 청원서가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동의가 이제 진행이 돼서 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 해제해달라는 청원이었고, 이게 그때 법률방송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서 1호 국민동의 청원으로 등록됐었던 건인데, 보면은 5만 명을 못 모았어요. 한 달 동안. 24,822명. 저도 이때 동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해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가 270만 대가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적어도 270만 명, 뭐 한 300만 명, 400만 명 얘기하던데, 그 정도의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런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고작 성원, 이거 클릭하는 거잖아요. 찾아서. 요거 클릭하는 거 하나 해주시는 분들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24,822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리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서 서명에 대해 뭐 말씀 부탁드린다. 네. 사이트 주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는 근데 이런 뭐 여기다가 청원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이걸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해결됐겠죠 이미.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올려드릴 텐데, 지금도 이게 청원 종료, 이것도 끝난 거네. 이것도 끝난 거야. 야, 이것도 진짜 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 최근에 2022년 8월 1일에 등록된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전용도로 이런 거,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7월에 등록이 됐고 7월 말까지 꼴랑 260명 동의 만료 폐기. 그러니까 그 법률방송이라는 되게 고마운 방송사에서 달라붙어서 지원을 해줬던 것은 28,000명이 동의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하면 260명.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들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라이더들의 현실이 미움받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옆에 라이더 카페 생겼다고 뭐 초등학교 근처 라이더 카페 개업을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될 정도로 아주 동네 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씀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직접 할 수 없으면 저 같은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관공서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띠를 두르기도 하고. 권리라는 거는 뭐냐면 요구할 수 있는 힘이에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 그게 권리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뭐 빌려줬거나 뭘 했어. 그러면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데, 자유권 이런 거 빼놓고는. 그래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요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권리라는 건. 그리고 그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면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투쟁을 하든
정치적인 투쟁을 하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부로는 시작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통행 금지를 하고 기간도 정하지 않고 금지했던 거 지금까지 다들 가만히 있었잖아요. 전국에 40개 도로들이 있는 거 보셨죠? 응?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금지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함께 문제 제기하신 분이 1944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어쨌든 기간도 정하지 않고 통행 금지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좀 머리를 썼죠. 기간을 정하되 뭐 이렇게 명분을 주는 거죠. 이렇게 후면 단속기나 이런 거 설치하는 기간 동안만 통행을 금지하겠다. 이거는 뭐 좋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후면 단속기가 설치돼서 통행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무관심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지금 국민동의 청원 이런 것도 보면 5만 명이라는 힘이 되게 무시 못할 힘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5만 명. 제가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30일 이내에 우리가 한번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 5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게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전투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모입시다 라고 했을 때 260명 클릭하는 거, 2만 명, 이걸로는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가 어렵다. 정치적인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텐데 제가 하는 그 움직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옆에 한 5만 명 정도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싸우는 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죠? 권리와 의무는 되게 같이 가는 거니까. 지금 라이더들은 권리가 엄청나게 제약되어 있고 의무는 높고 이런 상황이어서 의무는 다 하되 권리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려면 결국은 뭉쳐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하자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의정부 서부로 후속 소송을 할지 말지 제가 결정을 해서, 왜냐면은 소송을 하는 건 제가 그냥 막 소송하자고 안 해요. 저는 어느 정도 이 싸움을 걸었을 때 법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지 제가 의뢰인들한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는데 질 것 같으면은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정부 서부로나 여러 가지 도로의 통행과 관련돼서 이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짜보고, 제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호응해 줄 수 있는 분들이 5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송에서도 이겼는데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죠. 저는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물러설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음, 어쨌든 우리 한 단계 나아갔잖아요. 법원에서 지금처럼 전국에 40여 군데 이렇게 통행금지하고 있는 거는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네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치고 막 경찰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하실 분들 5만 명을 조만간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8시 반인데 아주 즐거운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할 건 아니다. 법원에서 우리 라이더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손을 들어줬다. 그랬는데 경찰이 또 다른 이슈를 끌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또 다른 처분에 대해서 우리 라이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심사숙고해서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께 조만간 알려드리고 다시 모집을 할 테니까 그때는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모여주셔야 돼요. 5만 명이 안 모이면 안 할 거야.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혼자 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제가 삐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그래도 어쨌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 5만 명. 네. 가자. 네.